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하창봉입니다. 오늘 8월 6일 영상이 되겠고요. 오늘은 또 증시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6월가 격언에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데스켓 바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급락을 했을 때 이제 반등을 하지만은 이게 진정한 반등은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보통 하는 이야기가 고점을 찍을 때도 전고점, 외고점보다는 싼 고점이 있고 저점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월가 격언이라는 거는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어떤 그 고양이조차도 이거 힘내요. 높은 데서 이렇게 죽은 고양이라도 죽은 고양이잖아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높은 데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게 약간 바운스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시장이 많이 떨어졌을 때 일시적으로 탁 튀어오르는 거를 우리는 이렇게 데리케 바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정식 기준으로는 많이 올라와서 좋긴 합니다. 좋고 주변 변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일본은 우리나라랑 비교할 필요가 없지는 않죠. 지금 증시 같은 경우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급락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누가 본다 하더라도 가장 큰 관점에서는 환율의 이슈가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급격하게 떨어졌던 엔화 환율, 물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뭐 캐리 자금의 청산이다 아니다 말은 좀 많을 수가 있는데, 그냥 이론적으로도 가만히 살펴봐도 일본의 엔화가 23년도 초에 130엔 하다가 160엔까지 일본 돈의 가치가 떨어졌고, 일본의 기준금리가 제로금리,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5%였다면 이론적으로 한국의 기준금리가 3.5%죠. 그러면 캐리 자금이란 게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배웠다시피 저금리에 돈을 빌려서 한국이든 미국에 투자하면 되는 거고, 자, 그렇다고 해서 급하게 이제 다시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뭐 시장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뭐 예를 들어서 캐리 자금이 청산으로 이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다시 자금이 일본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간 보여준 정치의 변동성을 놓고 보게 되면 확실히 엔화의 흐름과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좀 같이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알 수는 없으나 우리는 이 저점을 완벽한 저점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일본도 4월달에 금리 인하를 하고 다시 최근에 기습적으로 금리 인상이죠. 인상했다는 것은 기조적인 변화. 과거 한 20년 동안 사실 일본이란 나라가 올해 4월달에 금리를 처음으로 인상할 때도 과거 이제 잃어버린 20년 이후의 첫 시도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러한 노이즈 같은 경우는 조금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어떤 현상이냐면, 이제 8월 달엔 금리 발표가 없고 9월 18일 정도의 금리 결정이 있는데, 미국 연준이 말이에요. 불과 이번 급락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9월 달에 인하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거 확률 같은 경우는 뭐냐면, 확률은 물론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퍼센테이지를 놓고 보게 되면 여기에 화면이 조금 작은데 4.75라고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인하할 확률이 어느새 다시 70%로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금리 인하가 호재는 아닐 수도 있지. 이렇게 기습적으로 인하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 인하 자체가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습적인 금리 인하, 또 한편으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게 나오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정해진 루틴에 따라서 1년에 8번 열립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과거 사례를 놓고 보게 되면 오히려 9월달 가기 전에도 금리를 인하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는 코로나 2020년 6월도 추정이 되죠. 2020년 6월달, 3월달 기사인데, 이 당시 같은 경우도 6월달 기사도 있지만은 당시 같은 경우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불확실성이 나오면서 50 베이스 포인트를 전격하게 인하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물론 그리고 그 이전도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게 되면 단순하게 9월 18일까지 가기 전에 연준이 언제든지 기습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예외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파월 의장이 판단할 부분이죠. 과거 데이터를 본다고 하더라도 2008년 리만 당시에도 기습적으로 금융시장이 붕괴되면서 어느 정도 완화시켰던 게 있어요. 근데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지금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9월달로 몰립니다만은 충분히 중간에로 인하를 할 수가 있기는 있는데, 오히려 이 인하 같은 경우는 악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과거에 인하했을 때 상황의 스케줄 자체가 2020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경기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그리고 금융위 같은 경우도 리만 사태 불투명한 상태에서 인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막연하게 바라볼 때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그래도 물가가 내려가니까 어느 정도 물가가 내려가는 거겠죠.
그쵸? 또 좀 좋아지지 않을까 막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기준금리라는 거거든요. 정책금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책금리라는 거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실물금리와 바로 연결은 되진 않아요. 물론 일정 부분 됩니다만은 그러면 시장은 오히려 거꾸로 놓고 보면 연준의 공격적이거나 기습적인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떤 현상을 가져오게 되냐면 급한불이 꺼졌다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글로벌 증시가 보여준 이 변동성은 생각보다 단방에 해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내로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나스닥이 8월달 기준으로 가장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10%가 내려왔어요. 물론 아직까지 시간이 많아요. 근데 주봉을 놓고 보더라도 최근 오랫동안 없어질 수 없는 작년도 요때가 이제 어떤 때냐면 작년도 하반기가 긴축 이슈로 상당히 부담이 될 정도인데 그 과정 정도의 변동성이라면 1차 엔화에서 금리 인상이 나왔던 그것보다는 조금 더 충격의 폭도 큽니다. 그럼 앞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걸 흡수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급반등보다는 조금이더 더딘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돌고 돌아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정시는 결정적으로 하나의 외고점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두 번째 고점이었다면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 이게 저점 자체가 이렇게 뒤집어서 봤을 때 꼭 물론 저도 이제 저점이고 싶습니다만은 이게 저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표현 자체가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서 많이 배운 게 뭐냐 하면 하나의 저점보다는 보통은 저점을 형성하고 한 번 더 눌렸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이 자리를 우리가 말하는 무릎사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장은 큰 어떤 해프닝 아닌 해프닝 또는 이벤트에서 서킷 브레이커도 걸리고 오늘 이렇게 많이 반등을 했지만은 어느 정도 급하게 떨어졌다는 것 자체는 시장 돈의 관점에서는 조금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오늘 장중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서 연기금이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물론 크지는 않았습니다. 2천억 정도가 나왔는데 그냥 연기금이 산 종목들을 놓고 보게 되면 일정 부분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다 보면 약간 시가총액 순이죠. 일정 부분의 액션 정도만 취한 거고 지금 이 장을 만들고 아까 봤던 이 캐리 자금이 어떤 성격을 가져왔던 이 자금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외국인 자금들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진정으로 엔화가 140엔을 찍고 단기적으로 141엔을 찍고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엔화도 다시 이제 눌림을 좀 만들 것 같아요. 찍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특히나 오늘 같은 날 주식을 사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사지 않았어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뭐 삼성이 오히려 팔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사지 않은 게 포인트죠. 그럼 외국인이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의 종목이긴 한데 우리가 말할 때 오늘 좀 HTS 차트를 띄워둘게요. 외국인을 위한 하이닉스와 HBM 반도체였는데 어쨌든 하이닉스의 주가와 외국인의 수급 주가가 똑같이 움직이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엔화 변동성이나 기타 변동성은 조금 완화된 것 같은데 실제로 그들이 액션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오늘 제가 내용에 적어둔 것처럼 급한 물은 꺼진 게 아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장 같은 경우는 급반등이 없다고 단정할 건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가장 보게 되면 굳이 이거를 뭐 데스켓 바운스라 단언할 필요는 없고요. 데스켓 바운스는 다시 밀린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 다시 시장 관점에서는 이렇게 저점을 잡아가는 과정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이 국내 증시가 옵션 만기일 두고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모든 투자자분들이 기대도 크고 두려움도 크겠습니다만은 조금은 더 한 번 더 우리가 말할 때 그런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술적 분석에서 나오는 이러한 쌍바닥을 만들었을 때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감이 있다는 걸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러면 그 다음의 그림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떤 외생적인 변수가 좀 터질 것 같아요. 그게 금리 액션이든지 아니면은 한 번 더 시장에서 강력하게 지금 이 불안한 엔화의 흐름 자체를 조금 잡아줄 수 있는 뭔가의 강력한 액션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는 뭔가 살얼음이다 이렇게 보는 게 어떨까 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